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 성경과 과학 관련된 기사를 놓고 대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볼 기사는 그 정맥 인증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 하나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누적된 것들을 쭉 비교 나열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자로 등장한 기사인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철통 보안이라던 정맥 인증, 밀랍손이 뚫었다. 정맥 인증이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아주 좀 생소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 그 지문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홍채 인식이 그 다음에 나왔죠. 이제 휴대폰에도 홍채 인식 기능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 인증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겠지만은 이 기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정맥 인증이 굉장히 그 보안에 취약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문 인식의 단점을 개선하고 또는 홍채 인식의 그 허술함을 개선하고 나왔다고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해킹에 어떤 복제나 해킹에 뚫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IT 전문가들이 확실한 보안을 자랑한다고 알려진 정맥 인증마저 해킹할 수 있는 밀랍손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IT 전문 매체인 마더보드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정맥 인증은 손가락이나 손가락을 대면 적외선으로 정맥을 촬영, 스마트 기기나 기업 또는 은행 등에서 촬영해 보관 중인 정맥 영상 패턴을 비교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기술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해 높은 보안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해킹 커뮤니티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에서 주최한 해킹 컨퍼런스인 카오스 통신회의에서 발표된 밀랍손은 단 15분 만에 정맥 인증 보안을 통과했다. 얀 크리슬러와 줄리앙 알브레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두 전문가는 적외선 필터가 제거된 카메라로 정맥을 확인할 수 있는 손의 사진 2,500장을 촬영한 뒤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해 정맥 패턴을 인쇄했다. 이후 밀랍으로 이 정맥 패턴과 일치하는 가짜 손을 만들어 테스트했다. 테스트 대상은 일본 ICT 업체인 후지츠 및 역시 일본 IT 업계 대표 기업인 히다치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히다치는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정맥으로 간단히 본인을 인증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테스트 결과는 히타치와 후지츠 참패였다. 밀랍으로 만든 가짜손은 정맥 인증 보안 시스템을 쉽게 통과했고 현재 두 회사가 제조한 인증 스캐너 기술은 정맥 인증 시장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95%를 차지한다. 이를 테스트한 크리슬러는 5m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손의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보안을 해제할 만한 밀랍 손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기자회견장에서 찍은 사진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정맥 인증 보안 시스템이 예상보다 쉽게 뚫려 놀라웠다고 전했다. 두 전문가는 히타치와 후지츠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히타치는 이들의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후지츠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자, 정맥 인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맥 인증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보급이 될 것인가? 또 지금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개선이 된다면 이 시스템이 과연 적그리스도의 666표 시스템과 결부되어서 결국 대환란 때 작동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수많은 음모론자들과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장해 왔듯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그 테스트되어 왔던 그 부분이 그 칩이 앞으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인가요? 사실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지만 더 최신 기술이라고 하고 더 보안에 철저하다고 하니까 근래 들어서 일부 음모론자들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정맥 인증이 유력하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666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을 부추기다시피 일부 유튜브 음모론을 분석하는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뭐 그걸 거론하진 않겠지만은 음모론을 주로 취급하는 개인 채널에서는
라이킬러스라고 하는 이제 뭐 적그리스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곳, 거기에서 후지츠의 정맥 인증 시스템이 향후 적그리스도의 666 시스템이 된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영상도 제가 네, 그 몇 편을 봤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확신 있게 보지는 않았었지만은 지금 뉴스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새삼 일어나고, 그래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두고 그 이전에 쭉 있었던 그 기사들을 조금 근래 것들 위주로 몇 가지 볼까 생각을 하고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선별해서 보자 하는 것이죠. 자, 한국 후지츠 K뱅크에 손바닥 정맥 인증 기술 도입했다. 전국 1700곳 GS25 스마트 ATM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게 실제로 보급이 된 모양이죠. 저는 이러한 그 기기를 아직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은 손바닥을 분석해서 이제 정맥 인증으로 입출금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상용화 보고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이게 벌써 이제 2018년 9월 뉴스이고, 9월 뉴스, 10월 뉴스, 11월 뉴스, 주로 이제 하반기 뉴스들인데, 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김포 제주공항에 손바닥 정맥 인증 도입했다. 이것도 역시 후지츠에서 공급한다. 이제 2018년도 3월 뉴스. 자, 그리고 롯데카드 카드 대신 손바닥으로 정맥 인증 결제한다. 2018년도 3월 21일 뉴스. 이런 식으로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쭉 아니 이게 오래된 최신 순 2011년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융 이모저 뭐 대구은행 정맥 인증 서비스 이용 고객 경품 증정한다. 2017년도 10월 뉴스에 썼습니다. 꽤 이게 진행이 됐네요. 진행이 됐어요. 자, 이게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고, 또 해킹이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시 됐기 때문에 분명히 보안책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안책이라는 것은 결국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 보안 조치들을 하게 되어 있죠. 이를테면 이제 정맥 인증 한 가지로만 이렇게 패스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홍채 인증, 지문 인식 이런 거를 이제 2중, 3중으로 거는 방식으로 이제 보안 수위를 높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편리함과 신속함을 목표로 그것을 모토로 홍채 인식도 또 이제 정맥 인증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진다고 하면은 그 불편함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인증 장비를 이제 중복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이 간편함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것인데, 보안도 보안이지만은 간편함이 무시가 된다면은 결국에 뭐 가장 고전적인 방식인 비밀번호 조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리칩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욥기 37장 7절을 하나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문과 또 이제 또 정맥 인증과 이제 다 같이 손에서 인증하는 방식이니까는 이 구절을 가지고 둘 다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이런 독특한 지문과 정맥의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람의 고유한 개성을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는 지금까지는 지문이 적용되고 있지만은 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복제가 너무나 쉬운 것이요. 정맥 인증은 그와 반해서는 그에 대비해서 볼 때는 상당히 복제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본 뉴스에서 확인하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 해킹 전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복제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기사 내용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2500장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짜 손을 만들어서 복사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2500장을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히 뭐 이제 한두 장 찍어 가지고 그대로 복사 프린트를 3D 프린트 같은 식으로 이제 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심각할 텐데 뭐 2500장이나 찍어서 가능했다고 하면 쉬운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고난이도로 복제를 했던 것인데 그만큼 이제 다른 인증 방식보다는 정맥 인증이라는 게 탁월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금융계통은 어쩔 수 없이 다 정맥 인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미 뭐 장비도 다 도입하고 국내에서도 다 하고 있는 양태이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하여 분석한 유튜버가 있고 또 해외 유튜브 채널 중에 라이킬러스라고 하는 뭐 적그리스도의 공식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후지츠 얘기를 이 회사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후지츠 시스템이 이제 세계 정부에서 사용된다. 정맥 인증이라는 것이 전 세계 금융에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 아닌 예고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널의 모든 메시지를 저는 다 순수하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루미나티 카드도 사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온 내용들이 무슨 어떤 성경의 예언처럼 확실하게 100% 이루어지는 그런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밀결사 세력들이 향후 도래시키겠다는 모든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미리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이런 라이킬러스닷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세력들이 이제 정보를 조금씩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결사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조금씩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가 이런 것들은 후지츠나 이제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하나 지정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체 인증 수단 성장, 음성, 홍채, 정맥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2022년까지 모바일 생체 인증 시장에서 음성 수단이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음성 인증 시장 성장폭이 37%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음성 인증이라는 것은 음성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개인을 인증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사람의 성문이라는 것은 고유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은 별도 장비 없이 마이크만 있으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의 AI 음성 비서 기술 알렉사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자동차, 스마트 홈 기기, 도어룩 등 커넥티드 제품에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음성 인식은 녹음을 통해서 도용될 수가 있고 목소리 상태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 음성을 수집 분석하는 절차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란도 있다. 자, 뭐 이 뒤에 내용 중에서 그 정맥 인증 얘기가 나오는데 세 번째로 성장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정맥 인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요. 8가지 정도인데 고해상도 사진 등 위조된 생체 정보를 센서에 입력하여서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 저장소에 침투해서 이미 저장된 생체 정보를 조작, 삭제, 유출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 취득한 생체 정보를 재생해서 인증할 수 있다. 위조된 특징 정보를 임의로 생성하는 경우, 정상적인 특징 정보를 임의의 위조된 특징 정보로 대체하는 경우, 특징 정합부에서 인증 결과 값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최종 인증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저장소에서 정합부로 전송되는 특징 정보를 절취 또는 타인의 정보로 대체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는 최대 3m 거리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지문을 통해 복제 지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지문 인증을 통과하는 시연을 했다. 독일의 해커 그룹 카오스 컴퓨터 클럽은 독일 국방장관의 사진에서 지문을 복제했고 구글에서 획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에서 홍채를 복제하여 도용하는 시연을 했다. 자, 흥미로운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 인증이라는 게 몇 가지 정도 있는가 여기에 도표가 나오길래 쭉 봤습니다. 첫 번째 지문 인증, 둘째 음성 인증이 있고, 또 안면 인증이 있죠. 그리고 홍채 인증이 있습니다. 또 정맥 인증, 망막 스캔, 그 외 기타가 또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 인증이라는 것도 사람의 신체에서 한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맥 인증이 보급이 많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드시 그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앞장서서 보급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술 발달의 역사, 특히 20세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술 발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가장 좋은 기술이 최우선으로 도입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석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죠. 자동차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석유 소비라는 것이 아주 급격하게 치솟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전 인류에게 보급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석유 소비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석유를 소모해야지 자동차를 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20세기 초에 전기 자동차가 주력으로 주력으로 보급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석유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석유라는 것은 반드시 석유라는 것은 그 석유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 군사용이라든지 이제 민수용의 자동차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그 채굴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대체 에너지라는 것이 그 변수가 더 많았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대체 에너지도 한계가 있지만은 석유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또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세기 이래 문명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한 이제 유대 석유 자본들, 석유 재벌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그 락펠러 가문, 이제 석유와 밀접한 이제 금융 자본이 락펠러 가문이 이제 석유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역사를 조작한 부분도 있고, 이를테면 뭐 공룡의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제 석유가 되었다, 그런 그 괴담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킨 것도 있고, 하여간 이 이제 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명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그 상부층 엘리트들에 의해서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낙점된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즉 그 지문, 음성, 안면, 홍채, 정맥, 망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일장일단을 갖고 있는 기술들이지만은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엇에 선택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열 왕국, 그의 왕국에서 도입될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 즉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시스템에 적용될 기술은
이 중에서 하나일 것이에요. 이 후보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기존에 수년 동안의 사람들은 베리칩이라는 그 기술과 그 도구에 대해서,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후보에서 전혀 밀려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직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뭐 일부 의료용이라든지 또는 뭐 신분증 대체 용도로서, 일부 대체 용도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치 그렇게 급격하게 확산되고 보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리칩에 대해서 많은 이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려하고, 이 오바마 헬스케어, 이제 그 오바마 건강의료보험이 이 베리칩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지켜봤었지만은 결국 오바마 정부는 베리칩을 보급하지 않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라는 부분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재검토되고 있고 완전히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를 좀 넘겼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아직 진행 중인 것이니까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베리칩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정맥 인증이다 보니까, 이 정맥 인증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분야, 즉 금융, 금융, 이 상거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게 주목할 점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각종 은행들에서, ATM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인증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해킹되고 뚫려버리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이 그렇게 뚫려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금융의 보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금융기관의 어떤 결제나 자금 이체를 할 때는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뭡니까, 보안카드, 자물쇠 카드를 저는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직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이제는 이제 정맥 인증으로 점점 가는 모양입니다. 정맥 인증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개인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문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 뭐 어떻습니까? 그 과거에 제일동포들, 우리 일본에 사는 그 한인 제일동포들도 뭐 지문 날인하라 뭐 이렇게 그 생체 정보를 일본 정부에서 수집하고 그걸 가져가니까는 이거는 인종차별, 저기 그 한인 차별이다 이렇게 항의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이렇게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 상거래와 이제 자금 거래에 정맥 인증이라는 게 뜬금없이 도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우려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삼성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삼성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얘네들도 분명히 이 관련해서 기술을, 노하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선두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아까 기사에서 봤지만은 히다치와 후지츠, 이 두 일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후지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장을 상당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점을 하고 있어요. 뭐 일본 기업이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볼 일만은 아니지만은 이 기술이 특정 기업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항상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SF 영화들, 즉 그 미래 사회의 어떤 재난을 다루는 영화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특정 기업이, 거대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나서가지고 인류를 세뇌시킨다든지 어떤 잘못된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엄브렐라 코퍼레이션, 즉 바이오 해자드라든지 또 그 뭡니까? 그 좀비 영화에 나오듯이 그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걔네들은 자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그런 그 글로벌 기업이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많이 나오죠.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삼성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그 전자결제 부분에서는 후지츠, 히다치 또 히다치란 이런 이 후지츠가 특히 이게 독점을 하고 얘네들이 이 실험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수상하죠. 아마도 그 허점을 이 뚫릴 수 있는 이 허점을 이미 복구를 이미 이제 보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하고 있을 거고 더 철저한 보완을 갖춰서 이 시스템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죠. 그리고 그 보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길어봐야 뭐 6개월, 짧으면은 뭐 그보다 짧은 2, 3개월 안에 획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이제는 철통 보완을 갖춘 정맥 인증 수단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어질 것이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금융기관들 나름대로 돈을 이제 절약해야 되니까 이 정맥 인증 시스템을 이제 한창 보급하고 있는데 이제 ATM에 보급하고 은행에 보급하고 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중도에 엎어버린다면은 그거 다 손실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걔네들은 어차피 이거 뒤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건 뭐 어떻게 사기를 치건 어쨌든 보완책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보완책은 전 세계적인 그 정맥 인증 보급을 확산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2019년 이 올해 안에 아주 빨리 진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맥 인증은 666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니까는 나는 그것을 등록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금융기관에 그걸 거부하겠어 라고 여러분 어떤 미리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죠.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내용을 보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뭐 미심쩍다면은, 찝찝하다면은 할 필요는 없겠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체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정부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제공하는 것은 어쨌든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체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커들에게 쓰일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도 있고 모든 어떤 사기나 어떤 범죄에 쓰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생체 정보는 국가든 금융기관이든 공신력 있는 어떤 집단이든 간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뭐 이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에 이 짐승정부가 도래할 때 그들은 온 인류의 생체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독재 세계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다, 이것을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인 666에 대한 그 본문이 나오는 계시록 13장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린 후에 이야기를 마무리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그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온갖 이야기들과 온갖 소설들과 온갖 예상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666표가 과연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면서 또 자기가 혹시 자기나 자기 가족이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충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시대를 몸소 겪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그 짐승의 시대를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듭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으시라고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건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즉시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대환란이 찾아올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을 일이 없이 휴거가 됩니다. 내일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은 그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대환란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피치 못하게 666표를 자신의 현실로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표가 실체를 드러내고 결국에 정맥 인증으로 확인되든 베리칩으로 나타나건 그 외에 다른 어떤 인증 수단으로 되건 그것이 전 세계적인 그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사람들에게 보급될 적에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도 거부하고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다가 대환란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베리칩이라는 부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는 것이 있고 정맥인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생체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중앙집권화된 그 조직에 국가나 사기업이나 이런 데 줘야 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든 상황을 피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새는 뭐 여권도 다 제 생체 정보로 이렇게 인식되도록 바꾸고 있죠.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지문 등록은 해놓고 쓰지도 않지만은 아마 이제 지문을 넘어서서 이제 여권도 홍채 인식 이제 홍채 인식이라든지 정맥 인증 이런 것들도 아마 복수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예. 손이나 이마에다 그런 어떤 전자 칩이라든지 전자 문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아 넣어서 아예 이제 손에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되는 쪽으로 발전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여권이나 신분증, 신용카드, 그 외에 뭐 자동차 면허증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칩 하나로서 통합이 될 것이에요. 금융,
행정, 어떤 또 그리고 개인 신분에 관한 모든 것들이 개인의 그 정보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칩이 등장한다면은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예. 지금 사람들이 꺼리끼고 이제 그러한 그 불안한 생각을 갖는 것은 주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걸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경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소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그 주는 유익이, 이런 칩이 주는 유익이 그 부작용보다 더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교사 세력들도 사람들 여론이나 언론이나 또 이제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걸 전혀 무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베리칩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어떤 그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 특히 은사주의 쪽이라든지 어떤 구원을 받지 않은 그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그 체험 신앙인들 그런 자들이 좀 악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베리칩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론이 조성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다 이런 인식까지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어떤 역정보를 주입하는 부분이었다는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부 사이비들이 그렇게 자꾸 사회 불안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제 한 면만 보려고 했던 것이다. 어떤 사안의 한 면만을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제 실책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탄은 그 금년간에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게 될 그 7년 환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 666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고 어떻게 대환란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겠습니까? 이게 허술하다고 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실 대환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핵심이 이 짐승의 표인 것이에요. 이게 그만큼 철저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이런저런 억측들과 역설들과 억설들과 또 이제 거짓 정보들을 많이 유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실체를 다 알아버리면은 그때 가서 도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사람들을 세뇌시켜야 되는데 세뇌시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베리칩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맥 인증이나 다른 666표의 후보가 되는 모든 이런 인증 수단들에 대해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그 윤곽을 드러내는 중에서 최일선의 1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정맥 인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떤 새로운 뉴스나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이 정맥 인증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다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 쓰든 아니면 이제 영상을 제작하든 이 정맥 인증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또 예언적으로 다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다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의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